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MC가 된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문학과 음악을 더 사랑하는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새해에도 언제나 쩔어있는 취업계에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뭐 복 다른 거 있겠습니까? 네, 칩보복 받으세요. 칩보복. 쥐뽀복 받으십시오. 네. 네, 뽀개 버립시다 올해는. 강쌤 덕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네. 아 근데 정말 강하고 강력한, 네. 정말 당연하지만 강력한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저희가 또 콕콕콕 집어서 개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3명 각자 올해 이루고 싶은 계획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강쌤 얘기부터 들어보죠. 연장자인데. 아, 한 살 더 먹은 기념으로. 예. 일단은 저는 지치지 말자.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죽겠습니다.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죽겠어. 네. 이러다가 내가 먼저 돌아가시겠어. 그래서 너무 이런 취업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치지 말고, 그리고 너무 그런 정량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좀 스스로 성숙될 수 있도록 나도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네. 또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강쌤 주변에는 진짜 취준생들, 그러니까 짧게 취준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취준을 하는 네.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그 공부했던 바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강쌤은 주변에 진짜 취업 안 돼서 죽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강쌤 진짜 죽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진단 갑자기 말이에요. 훅 보여. 그러니까 그 취준생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저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강쌤도 더 기운이 나고 더 많이 도와주실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유사시에도 저희가 그 의롭게 살다 가신 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유상씨. 우리 민철 씨는요? 저는 올해 정말 작년보다 더 건강해지자. 요거를 저는 모토로 삼고 올해를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올해 굉장히 야망의 목표를 있습니다. 오. 제가 오늘부터 쓰는 노래들은 2020년대 가요란 말이에요. 오. 그래서 나중에 2020년대 가요계의 포문은 강백수의 3집 앨범이 열었다로 기억될 수 있을 만큼 저의 대표작을 이제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앨범은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저 올해 내내 준비를 해서 올해 안에 일단 3집 앨범이 나올 거고요.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네. 이 정도면 이제 전성기를 한번 터뜨릴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제가 유망주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건강 생각했는데 야망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백수 씨 건강 눈빛 잃어도 보니까. 돼요. 건강 잃어도 내가 명반 하나 만들고 잃을 거야, 내가. 네. 어쨌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백수 씨는 혹시 자소서에 꼭 나오는 문제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신지? 이제 자소서 문항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죠. 일단 처음에 지원 동기 물어봐야겠죠. 지원 동기 물어보고 당신의 장단점 물어봐야 되고요. 힘들었던 거 극복한 사례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업계 이슈와 그리고 당신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물어봐야죠. 야. 여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협업 능력,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하나 넣으면 그럼 완성. 그쵸. 다스베이더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럼요. 네. 저도 말씀 쭉 해주시는데 맞아 그런 항목들이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쭉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다스베이더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난해 다스베이더가 첨삭한 자소서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흔히 나온 문제들을 저희가 기초부터 다시 한번 꾹꾹 밟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자소서 기초 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동안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막막하다. 문항들은 뭐 나올지 뭐 저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지.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늘이 진짜로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다스베이더를 오늘 새해 첫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저희가 자소서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항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지원 동기를 기술하라입니다. 네, 다스 3법칙이죠. 여기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그리고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먼저 지원 동기 평가하는 의도는 뭘까요, 강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퇴사를 해버리면 제일 열받는다라고 그쵸.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고하게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향후 근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 역량으로서 좀 강조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원 동기는 모든 회사에서 요구하는 항목이자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지원자들의 어떤 변별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인데요. 저는 근데 이 증명하라 부분이 진짜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 일단은 평가 의도는 우리 지원자분들이 다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이제 그게 증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로열티와 역량 이 두 가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열티라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고 리스크가 적은 방법은 이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논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네. 자, 그러려면 우리 지원자의 비전과 그 비전이 이 회사에 왜 필요하냐에 대한 필요성을 적절하게 언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원하려는 이 회사가 지금 어떠한 중점 추진 과제 혹은 어떠한 이슈 혹은 어떠한 강점, 어떠한 약점 혹은 어떠한 신제품, 전략제품, 부진제품, 킬러 애플리케이션 등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했다. 이게 이제 로열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께서는 필요성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뭐 신년사나 IR 데이터, 홈페이지, 신문, 그다음 현직자, 그다음에 채용 설명회 아니면 뭐 사보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왜 이 회사에 특히 필요한지를 연결함으로써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로열티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줄 겁니다. 네,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났어요.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왜 우리가 당신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항목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딱 떠오르네요. 네. 네, 그러면 다스 법칙 세 번째죠. 각인시켜라입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좀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지원 동기의 구성을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 이 부분과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역량이 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는 소제목을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전문성적인 부분을 표현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신입 나부랭이들이기 때문에 그 현직자들 거기 뭐 경력 10년 이상의 최고 전문가들 앞에서 막 이러쿵 저러쿵 내가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비호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지식을 공부하면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을 더 쌓으려고 했고 반대로 경험에서 성과를 냈지만 내가 만약 이러한 기술도 알았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아쉬움에 지금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해서 역량의 발전 단계가 보일 수 있도록 이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강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에 다양한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경청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이야기에 맞춰서 더 조율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성과를 냈다 해서 구체적인 자기만의 어떤 강점에 대한 노하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구성적인 측면이나 평가자한테 더 좋은 이러한 간결 명확하게 표현을 또 해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글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량이 좀 필요한데요. 네. 그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들어가는 대서사실을 걷어내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상황 설명을 줄여야 된다고 늘 말씀을 네.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 나갔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적어내는 것이 앞에 배경 설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특집이라고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죠. 네. 네. 다스베이더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셋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항은 네,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저희가 많이 봤던 항목이죠. 단골이죠, 단골. 네,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라라는 항목입니다. 그 자신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에. 그쵸.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경험에 비춰봐서 잘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래야 이걸 작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쌤, 근데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이 항목의 그 의도는 뭘까요? 뭐 직무와 관련된 역량적인 측면보다도 네. 어쨌든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대인 관계들을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가 이런 조직 관점에서 어떠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단점을 어떻게 좀 인정하고 좀 배우려고 하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성격적인 부분들을 역량적인 부분으로 연결을 안 시켜도 되고요. 순수하게 우리 지원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할 그런 항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성격의 장단점을 드러낸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능력이라면은 음. 이제 뭐 자격증도 있고 네. 인증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음. 성격은 내가 성실하다고 해서 뭐 성실 3급 자격증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정직 이종 보통 이런 거 주는 거 아니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느낌이면 딱 돼요. 아, 이 친구 딱 보고 나서 아, 이 친구 뭐 괜찮네. 이런 느낌만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벗겨주는 사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바뀌어준다고요? 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상한 생각 아, 이미 이상한 생각을 했어. 전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다음 멘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지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가장 배고픈 순간에도 친구 자당면 비닐을 먼저 벗겨준다.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건 약간 낙시성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좀 소소하게나마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는 모습이라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좀 뭐랄까 그 조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단 중요한 거는 야, 이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정도야? 라는 게 좀 느껴져야 돼요. 아까 네네.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성과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소나기가 내리는 날 모르는 사람에게 우산을 빌렸을 정도는 된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아, 이 친구가 뭐 나름 뭐 친화력은 있나 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느낌이 들었을 때 뭐 거창한 경험보다도 일상생활에서라도 아, 이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할 정도니까 나름 이런 성격적인 좋은 점이 있나 보다 라고 느낌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거창한 경험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단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먼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은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그 다음에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끈기가 약하다. 그 다음에 덜렁댄다. 뭐 그 다음에 게으르다. 예, 게으르다.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애들만 만난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나는 비열하다. 예, 약간 이런 것들. 나는 비윤리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절대란 표현보다도 일단 얘기를 하게 되면 면접 때 굉장히 불리한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무난한 걸 선택하시는 게 좋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 좀 긴장을 한다. 누구나 긴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개를 벌려놓다 보니까 항상 막판에 고생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네. 예,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단점은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보완 중이다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단점이다 끝 이렇게 해버리면 뭐야 보완을 안 한다는 거야? 나중에 입사해가지고 단점이 있으면 보완 안 할 거야? 누가 지적을 하면 그거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은 반드시 보완하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 쓸 때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소제목만 보고도 아, 이 친구의 장단점이 무엇이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게 하면 게 센스가 좀 있는 각인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특히 단점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단점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250자 중에서 100자 이내로 줄이시고 나머지 150자는 말 그대로 보완 노력 중심으로 써주시는 게 좀 더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특집 같은 거 한 번씩 할 때마다 제가 꼭 준비해 오는 코너예요. 네, 그렇죠. 백수의 차트입니다. 면접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취준생들이 면접에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먼저 여러 유형의 면접들 중에서 취준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면접은 최종 단계인 임원 면접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종 단계니까. 이거 붙으면 합격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임원 면접은 그 들어가면 공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 그 임원분들의 그 포스가 네. 심상치가 않거든요. 실무자 면접은 저 같은 아저씨들이 있는데 임원 면접은 딱 들어가면 일단 공기가 심상치가 않아. 비범한 분들이 앉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분들 간에 또 뭐랄까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딱딱해.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임원 면접은 대부분 다대나 면접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경쟁자들의 수준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 보니까 앞에도 심상치가 않고 옆에도 심상치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엄청 압박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긴장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폭이 너무 넓어요. 네. 그러니까 실무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무와 관련된 역량 위주로 물어보는데 임원 면접은 그냥 자기네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민철 씨에게 이 시계는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냐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 실제 며칠 전에 L그룹에서 임원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예측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면접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내가 준비된 거를 얘기 안 할까 봐, 질문 안 줄까 봐.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 면접 때 압박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려 42.5%가 내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참 이 내성적인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을 줄은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면접에서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면접장에 가게 되면 누구나 내성적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면접관 앞에서는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 그럼 내성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면접장에서는 아나운서를 뽑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장에서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차피 면접에서 실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면접에서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너무 더 불안한 거야. 내가 실수할까 봐. 근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면접에 그러한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잘해야 된다고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는 정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그 여러 면접도 경험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저희와 함께 누구나 읽었을 때 좋은 자소서를 쓰고 올라가시기를 저희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해드릴 일은 역시 응원이죠. 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 네, 다음은 자소서 단골문항 세 번째입니다. 살면서 성공했던 혹은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하라입니다. 아, 꼭 나오죠. 이것도 정말 많이 저희가 접했던 네. 질문이죠. 네, 이걸 평가하는 의도는 또 뭘까요? 일단 성공과 실패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지원자가 과거에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공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입사에서 분명히 실패를 하게 될 텐데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는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마시고 본인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그 발전을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는 것들도 있지만 네. 좀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참 그래요. 힘들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친구 데려와서 보증을 세울 수도 없고. 음. 네. 어떻게 증명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급적이면 뭐 강점이나 뭐 인재상적인 부분을 하나 선택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특히 저는 성공 경험에 이 팀워크 경험을 가장 많이 이렇게 강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공모전에서 꼴등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걸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나에게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그 이후에 나만의 어떤 이런 팀워크 강점을 가지게 해줬던 경험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 경험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의미를 잡아버리면 꼴등이 왜 성공이죠?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경험에서 어떤 걸 느꼈기에 어떤 걸 배웠기에 어떤 걸 발휘했기에 그걸 성공으로 보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로서만 보지 마시고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졌던 본인의 어떤 강점이나 그런 역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입사에서도 계속 발휘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실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공모전에서 2등을 했다. 2등한 게 왜 실패냐? 우리 구성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연히 1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못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2등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나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각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의 업무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부터는 그러한 적극적 업무 공유에 대한 부분을 실천하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실패로 이걸 바라보느냐. 본인의 어떤 높은 목표 수준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그 당시에 뭔가 부족했던 걸 느꼈기 때문에 실패라고 또 인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 나중에 일할 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좋은 모습을 찾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강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각인시키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과 실패 경험은 자기소개서에서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순서상 실패 경험을 먼저 얘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끝나는 게 긍정으로 끝나야 느낌이 더 깔끔하기 때문에. 네. 같이 좋아요. 그래서 특히 실패 같은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어떠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도 실패 이후의 원인 분석과 그 실패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위주로 내용을 좀 채워주셔야 더 효과적으로 평가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골 문제 기초공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에 어떤 인재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 문제는 평가 의도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우리와 함께 목표를 달성할 거냐, 즉 로열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공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의 능력을 많이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경영 목표를 이해하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그 직무와 내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로 이 기업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로열티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야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경험에 대한 부분도 일부 넣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이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뭐 발로 뛰는 노력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향후에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내가 입사한 후에 어떠한 역할을 해내겠다 이런 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자기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입사 후에 좀 남들이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역할을 자처해서 하면서 좀 업무적으로 성숙하고 업무적으로 좀 역량을 좀 쌓아가겠다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사에서 이런 인재가 되겠다라는 거를 각인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입사 후에 최종적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최고 전문가가 됐을 때 보통 그게 10년이란 말이에요. 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A 회사의 어떤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일단 타이틀을 넣으세요. 그 이유는 A 회사가 지금 이러한 이슈, 이러한 중점 추진 과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회사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친조직 정서, 내가 이 기업의 목표를 감안해서 어떤 인재가 되겠다라는 것을 좀 목표로 잡았다라는 걸 강하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이걸 위해서 뭐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꼭 숫자로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숫자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눴을 때는 가급적이면 저 이런 거 공부할게요. 대학원 갈래요. 해외 보내주세요. 이런 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무에 따라서 코트라처럼 뭐 어쨌든 해외 순환 근무를 해야 되는 직무도 있겠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남들이 기피하는 거를 자처하면서 본인이 더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자격증 공부는 집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입사 후에 이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자소서 단골 문제들을 기초공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차근차근. 다가오는 2020년 상반기 공채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사기업에 지원하는 분들. 네. 전통적으로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내년 상반기가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늘 취업이 안 좋았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사실은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채보다도 수시 채용을 확대하면서 정말 필요한 인재들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채용 규모가 굉장히 지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 사기업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채가 시작돼서 취업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미리미리 1월 달부터 나오는 수시 채용들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기업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채용 규모를 유지해 줄 거라는 그런 좀 우리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묻지마 지원을 그 공공기관에 하면서 그 필기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그 NCS 필기 외에도 이제 전공 필기 등을 좀 감안하면서 좀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는 작업들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냥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드렸던 말씀들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문장의 길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가 쓴 자소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거. 두 번째, 나의 자소서가 어느 정도의 논리력을 갖췄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위축되면은 논리의 비약이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리고 쪼그라든 모습이 자소서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몇 개는 버리셔야 돼요. 근데 좋지 않은 습관이나 고정관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새로운 걸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덜어낼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안 좋았던 습관부터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채용 규모가 보수적이다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좀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좀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스베이더 신년 특집 자소서 단골 문제 기초공사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는 새해도 취준생 여러분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2020년도 다들 파이팅! 파이팅!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